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미국의 대통령과 대법원이 정면으로 맞붙은 사건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던 고율 관세 정책에 대법원이 이건 안 된다고 브레이크를 딱 건 거죠. 이게 그냥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라 와, 이거 미국 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수준의 큰 사건이 됐거든요. 자, 그럼 그 이야기 속으로 바로 들어가 보시죠. 바로 이 문장. 이게 오늘 이야기 전체를 꿰뚫어는 핵심입니다. 법원이 일단 멈춰 세우긴 했는데 대통령은 멈출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법의 지배라는 원칙과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쾅 하고 부딪힐 때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걸 정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드라마 같은 사건을 총 5단계로 나눠서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첫째, 법원이 어떻게 제동을 걸었는지. 둘째, 대체 어떤 관세길래 위법 판결까지 받았는지. 셋째, 이 모든 논란의 중심에 있는 권력분리 원칙. 넷째, 판결에 대한 트럼프의 다음 한 수는 뭐였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싸움이 남긴 끝나지 않은 불확실성까지 한번 차근차근 따라와 보시죠. 네, 첫 번째 이야기, 법원의 제동입니다. 모든 건 정말 하나의 속보로 시작됐어요.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아주 핵심적인 무역 정책이죠. 상호관세에 대해서 위법이라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정말 단호했습니다. 딱 한 단어. 위법. 이게 그냥 관세 정책 하나를 없앤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대통령의 그 막강한 권한에 사법부가 정면으로 딱 맞선 굉장히 중요한 헌법적인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아니, 그럼 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대통령이 밀어붙이던 강력한 무역 정책이 왜 갑자기 위법이라는 딱지를 받게 된 건지, 이제 법원이 어떤 논리로 이걸 문제 삼았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법적인 근거로 내세웠던 방패가 바로 이겁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 줄여서 IPA라고 하는데요. 이 법은 말 그대로 국가 안보에 비상사태가 터졌을 때 대통령한테 엄청나게 넓은 경제 제재 권한을 주는 뭐랄까 일종의 비상용 치트키 같은 거였죠. 자, 여기서 바로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죠. 아니, 법에 대통령한테 비상시에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돼 있는데 뭐가 문제라는 거지? 왜 법원이 이걸 막아선 걸까요? 바로 이 질문이 이번 판결의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여기서 법원이 본 건요, 이 관세 정책이 좋냐 나쁘냐, 경제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게 아니었어요. 핵심은 딱 하나였습니다. 헌법을 딱 펼쳐봤을 때 관세를 매길 수 있는 권한이 과연 누구한테 있느냐?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이었던 거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권력 분립이라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 등장합니다. 대법원의 논리는 진짜 간단하고 명쾌했어요. 보세요. IPA라는 법은 대통령한테 외국의 위협에 맞서서 제재를 할 권한을 준 건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관세라는 건 사실상 세금이잖아요. 이런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은 헌법상 오직 국민의 대표, 즉 의회만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통령, 그건 의회 권한인데 선 넘으셨네요 라고 딱 짚은 거죠. 결국 이 판결이 남긴 가장 큰 의미는 바로 이겁니다. 아무리 중요하고 시급한 경제정책이라도 헌법이 정해놓은 권력분립이라는 큰 틀을 넘어설 수는 없다. 이 대원칙을 다시 한번 세상에 똑똑히 알린 거죠.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으면 재미가 없죠. 아, 이제 법원 판결도 나왔으니 다 정리되겠구나 하는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행정부의 반격이라는 진짜 드라마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말 판결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다음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과연 그의 다음 수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대답은 이 숫자였습니다. 10%. 법원 판결?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판을 더 키웠어요. 전 세계 모든 수입품에다가 10%의 보편적 관세를 매기겠다! 이런 폭탄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아주 영리한 단서를 하나 달았어요. 바로 150일이라는 시한을 둔 거죠. 이건 뭐냐면 일단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는 동시에 150일 뒤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 하는 엄청난 불확실성을 시장에 던져주는 아주 고도의 전략이었습니다. 그의 새로운 전략은 마치 법률 미로찾기 같았어요. 위헌 판결을 받은 IEPA 대신에 국제 수지가 나빠지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무역법 122조를 새로운 법적 근거로 쓱 꺼내든 거죠. 거기다 동시에 불공정 무역 행위를 조사해서
보복 관세를 때릴 수 있는 301조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면서 법의 틈새를 이용해서 어떻게든 자기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준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 치열한 법적, 정치적 싸움이 결국 세계 무역 환경, 더 나아가서 우리 삶에 어떤 그림자를 남겼는지 그 의미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핵심을 정리하면 명확합니다. 첫째, 법적 근거는 슬쩍 바꿨지만 보호무역주의라는 큰 방향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거. 둘째, 이제 무역은 단순히 물건 싸게 사고 파는 경제 논리를 넘어서 안보와 기술까지 뒤얽힌 아주 복잡한 방정식이 되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법 시스템이 제효과를 하긴 했지만 무역을 둘러싼 근본적인 갈등은 여전히, 아니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을 딱 하나의 비유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체스 게임 같은 거죠. 대법원이 나와서 이 규칙은 이제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하고 게임의 룰 하나를 바꾼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게임 안 해 하고 판을 엎었을까요? 천만에요.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냥 룰이 바뀌었어? 알았어. 그럼 이 룰에 맞춰서 다음 수를 두지 뭐 하고 태연하게 말을 옮기고 있는 겁니다. 대법원 판결이라는 하나의 문은 분명 굳게 닫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곧바로 다른 문을, 어쩌면 더 넓은 문을 찾아냈죠. 과연 다음에는 또 어떤 문이 열리게 될까요? 세계 무역의 미래가 바로 그 문 너머에 달려 있습니다. 이 질문을 끝으로 오늘 분석을 마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